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조금씩 힘을 받는 건 원래는 제가 댓글이 거의 없는 그런 영상인데 가끔이지만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제가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제 영상을 보고 파트너가 되신 분들도 있어서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잘 나가던 수학 강사에서 사업가로 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물론 파트너들한테는 정말 그 눈물 젖은 빵 먹던 시절부터 얘기를 다 하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대학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학원 강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사실 수학교육을 전공하면 당연히 임용고시를 보고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제가 공부를 좀 덜 하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처음부터 선생님이 될 마음으로 수학교육학과에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수학이라는 과목이 좋아서 그 학교에 갔었는데요. 교육학과다 보니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의 공부가 부족했는지 저는 공부보다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더 좋아하게 돼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공자였기 때문에 조금 대우도 좋기도 했었고 기회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학교 수업과 학원 강사 일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했었는데요. 졸업과 동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임용고시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나의 길은 학원 강사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수학 강사 일을 계속 하게 됐고요. 무려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결혼하기 직전까지 수학 강사 일을 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는 특수목적고라고 해서 특목고에 합격한 아이들도 있고요. 수학의 숫자만 들어도 기겁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수업 방식이 일반적인 선생님들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해줬고요. 사실 수학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수학이 너무 재미있었고 물론 잘하기도 했지만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많이 떨어졌던 학원 강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학원에 거치면서 경력도 쌓았고 수업력도 좋아져서 제가 대형 학원에서도 강사 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수학 강사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네, 결혼. 누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경력 단절이라는 게 돼요. 물론 저도 그런 일을 겪었던 거죠. 결혼을 하기 전에 저는 아이가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학원 강사 일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임신 중에 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몇 년 동안 그냥 주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어요. 산후 우울증이 심하게 왔고 첫 아이를 낳고 키울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게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 정말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의 기로에 섰다고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너무나 삶이 피폐했고 제 정신세계가 일반인의 정신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내가 계속 이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아이만 키워야 되나? 나에게도 경력이라는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원 강사 일을 다시 해볼까도 고민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남편이 회사원이었고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습니다.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이 아닌 교대 근무자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밤에도 가고 어떨 때는 낮에도 가고 어떨 때는 새벽에도 가고 이러는데 아이를 함께 육아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기에는 제가 쓰잘데기 없는 모성애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워야 돼라는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첫 아이도 4살이 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하게 올 수밖에 없었고요.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하고 생활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하게 홈쇼핑에서 구입을 했던 비누를 중고로 한번 팔아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는 뭐 중고나라 이런 것도 있기는 있었지만 저한테 가장 중고로 파는 거가 쉬웠던 것은 옥션 중고마켓이었습니다. 그곳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사업의 시작이었어요.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비누 한 6개 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그냥 상품 등록을 해가지고 팔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또 전공이 수학이지 않습니까? 계산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내가 요거를 산 가격을 따져봤고 원가가 얼만데 그러면 얼마에 팔아야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를 계산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얼마에 팔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사실
너무나 간단한 계산이지만 그때는 되게 복잡했습니다. 왜냐면 수수료율이라는 것도 몰랐고 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전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중고거래니까 간단하게 팔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당근마켓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팔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옥션에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중고가 아닌 새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비누는 사용하지 않았던 상품이에요. 그냥 구입만 해서 가지고 있던 거라서 그럼 이건 쓴 게 아니니까 새 거잖아. 그럼 나도 새 거로 팔 수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 상품 등록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심각한 컴맹이에요. 뭐 컴퓨터를 아예 모른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온라인에서 검색 조금 하는 정도, 이메일 보내는 정도의 수준으로 컴퓨터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품을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제가 또 검색은 정말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상품은 결국 3일 만에 등록을 했고요. 등록하고 그 다음날 바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 사업의 시작이었고 16년 전의 일입니다. 사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본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스토어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막 온라인 쇼핑몰을 할까 말까 할 때였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옥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션에다가 상품을 등록해놓고 기다리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과연 팔릴까? 이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홈쇼핑에서 날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저한테는 고민이 생겼어요. 택배를 어떻게 보내지? 지금처럼 편의점 택배도 없었고요. 그냥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되는 거였지만 사실 아이를 둘씩이나 데리고 있는 아줌마가 우체국을 가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네, 폭풍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어디를? 택배 보내는 방법을 검색한 게 아니고요. 옥션에 검색을 했어요. 과연 옥션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택배를 어떻게 보내는 거야? 검색을 하다가 안 되겠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거 택배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제가 택배를 옥션에 신청을 하면 다음 날 송장을 가지고 기사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해보자. 라고 해서 하나를 팔고 또 주문이 들어와서 또 하나를 팔고 결국은 재고로 가지고 있던 6개를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뭐 중고로 팔 거 다 팔았으니까 그만? 아니었어요. 이게 돈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시드머니로 50만 원만 달라고. 남편이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50만 원이 없을 때죠. 월급이 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시절이었어요. 남편의 월급이. 뭐 200도 안 될 때예요. 그러다 보니 50만 원이 정말 큰 돈인데 이걸 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좀 뻥쳤죠. 그런데 카드로 줄 테니까 한번 사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50만 원어치 비누를 샀습니다. 통도 크죠? 한 달에 남편한테 현금으로 2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생활을 하던 저였어요. 뭐 웬만한 거 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사실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어서 그냥 가끔 배달을 시켜 먹을 때 이렇게 내는 용도로 20만 원 정도를 제가 가지고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5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이었죠. 비누로도 몇 세트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샀습니다. 돈이 될 것 같았어요. 처음 상품 등록하는데 3일 걸렸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걸 옥션에서만 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데 팔 때가 또 있지 않을까?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지마켓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옥션과 지마켓은 하나로 묶여있는 회사지만 그때는 다른 회사였습니다. 지마켓 상품 등록하는 방법이 사실 옥션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등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우선 등록하고 임시저장. 한 번에 이게 안 돼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상품 등록하는데.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죠. 무슨 상품을 일주일 만에 등록해요. 한두 시간이면 되지 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대량 등록도 많은데 무슨 그거 하나 가지고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엔 대량 등록이란 프로그램 자체도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가 아니다 보니까 검색할 수 있는 방법 별로 없었습니다. 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도 않았을 때예요. 온라인 쇼핑몰을 저처럼 이렇게 홈쇼핑의 상품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때예요. 전국에서 한 10명 정도 하고 있을 때다 보니까 어디서 얻어낼 정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혼자 무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상품 등록을 했고 그리고 계속 점차적으로 판매 사이트를 늘려보자. 다른 데 또 없을까? 라고 해서 11번가도 등록해보고 인터파크도 등록해보고 예전에 스토어팜이었던 지금의 스마트 스토어에도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업자도 없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사업자도 없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자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사업자가 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연매출이 12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자 없이 그냥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매출이 1200만 원이 넘어가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와요. 그게 와서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업자 등록 냈죠.
그러니까 제가 사업자 등록증에는 2009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였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저한테는 정말 이게 사업이구나라고 이제 느껴졌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상품군도 좀 늘려보고 뭐 시드머니도 좀 늘려보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시작하는 방법이 뭐야? 상품 소싱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제 파트너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증만 만들어 놓고 몇 년째 계속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매 대행이라던가 뭐 해외 구매 대행이죠. 그리고 뭐 온라인 사이트 이런 데에서 도매국이나 도매매 같은 데에서 왕창 상품 긁어다가 대량 등록하고 뭐 판매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거쳐간 정말 많은 파트너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 했던 분들 많아요. 그거 돈 안 되겠어요. 근데 못 하겠어요. 매출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똑같은 화장품을 판매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그냥 하고 계세요. 저하고는 파트너가 이제 뭐 끝났지만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얼마나 내가 상품을 저렴하게 사느냐 또 어떤 가격에 파느냐에 따라서 마진율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거든요.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광고를 하기보다는 상품을 열심히 등록하는 거가 꾸준히 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상품이 판매되는 만큼 더 많은 자본금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약간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하는데 돈 필요한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돈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죠? 돈 없이 사업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돈 없이 시작할 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려면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카드를 결제하더라도 어찌되건 그 카드 대금은 내야 하고요. 주문이 한 건, 두 건 들어오는 거 누가 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 없이는 절대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요. 월 매출 1억 찍었습니다. 1억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절대 강의하시면서 돈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팩트를 날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고문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파트너로 있었던 모든 분들 다 사업하다가 매출 나왔을 때 그만둔 이유가 다 돈이었거든요. 자본금이 없어서 다 그만둘 수밖에 없고요.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마진이 없는 것 같다. 이래서 그만두셨어요. 사실은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똑같은 광고를 쓰는 것 같지만 광고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한번 팔린 거는 광고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상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광고 비용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 상품의 가짓수가 많아지든 아니면 팔리는 구매 횟수가 많아지든 어떻게든지 간에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광고에 쏟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브랜딩이라는 걸 왜 할까요? 한번 유명해지면 웬만한 이슈가 없고는 그 브랜드는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연예인 마케팅을 할 때 큰 돈을 들이죠. 이유는 이 연예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 상품을 브랜딩을 해서 브랜딩이 되는 순간 이 연예인이 없어도 이 상품은 계속해서 팔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는 그 비용, 그게 아까워서 제대로 상품을 브랜딩하지 않으면 내 상품은 유명하지 않은 거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팔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품들을 팔기 때문에 마진율은 적을지 모르지만 내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광고가 되고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말 저처럼 학원 강사 하던 사람도 사업을 하는데 직장 다니던 사람도 사업을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건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하고 함께하는 파트너들한테 저는 꾸준히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이에요. 내 거거든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왜요? 월급을 받으니까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해야 내가 사업에서 수익을 얻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내 상품을 누가 사주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스레드 너무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 만큼 재미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한 가지에만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는데 요즘엔 정말 유튜브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학 강사가 사업가가 된 이유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지금 제 파트너 중에서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 사업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주문하기만 해가지고 저한테 넘겨주면 제가 택배를 싸서 보내주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고요. 그럼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해요? 상품 등록,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갈 용기를 가지시고 인내력을 가지시고 자본을 만드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출이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예요. 월 매출. 예전에는 월 매출 거의 2억 가까이 찍었습니다. 시드머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출을 만들지 못하는 거지, 매출 만드는 방법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분들한테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은 그래요. 내가 얼마를 팔고 싶은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라. 그럼 나는 그 금액에 맞게 매출을 만들어주겠다. 매출은 만드는 겁니다. 매출은 따라오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그동안 16년 동안 사업해온 이야기에 대해서 실패한 것도 정말 많고요. 성공한 것도 정말 많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의 진솔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